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고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대로 오늘도 뭐 Q&A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요. 뭐 형사사건과 관련된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 거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관련해서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뭐 편하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또 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트리님 안녕하시고요. 또 S정님도 안녕하시고 가오다시님도 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궁금한 거 많이 질문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샤인님도 안녕하시죠. 네, 제가 이제 뭐 쇼츠로 영상을 여러 가지 좀 올리는데 그때 이제 그날 그 따끈따끈한 어떤 그 최신 이슈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부분에서도 뭐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좀 올라가 있어서 그 지난 영상과 관련돼서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신 것도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박시영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박시영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제 의뢰인이신가요? 아니면 제 강의 듣는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전혀 무관한? 네, 뭐 대답은 없습니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일전에 제가 올렸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이 영상도 하나 올렸었는데 그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실제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하는 뭐 소송 이런 형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금 여러분 다들 아시는 어떤 큰 거래소뿐만 아니고 코인 재단 있죠. 그리고 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사 측을 대상으로 하는 뭐 펀지 사기라든지 이런 형태의 부분도 사건의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 측의 입장에서 거래소를 대리한다거나 또는 코인 재단이나 개발사를 대리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뭐 이런 뭐 가상화폐 관련되는 그런 얘기도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좀 아시다시피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재테크잖아요. 물가 상승에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에 지금 하루하루 그냥 생활하기가 빠듯하다는 걸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재테크라는 부분은 분명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화두이자 우리 숙제인 건 맞으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입장에서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에게 주식 질문은 안 받으시나요? 이게 뭐야? 변호사님도 S정님이 질문 주셨네요. 변호사님도 실제 코인 투자도 많이 하시나요? 뭐 이런 부분 질문 주셨는데 아마 그 대략적 통계는 없지만 변호사들 중에 저보다 코인 투자를 많이 한 분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코인 투자는 제가 2017년부터 그때 한참 불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버는 쪽쪽 좀 더 코인 투자를 했던 그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얼굴이 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뭐 이런 게 있는 만큼 이제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투자 패턴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개 잡고 있는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론 뭐 이번에 최근에
뭐 테라 사건 이제 그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시총이 큰 그 코인조차도 펀지 사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큰 경각심을 심어줬는데 그 코인 세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계열을 좋아하고요.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는 소위 펀더멘털을 좀 강력하게 좀 갖고 있는 그런 근본 코인들 그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물 투자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많이 잃고 더 이상 이게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 전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러한 어떤 형태의 투자 방식은 저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런 방식은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가오다심 재테크 잘하실 듯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배웠어요. 투자는 보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 유튜버들 중에서 난 돈을 많이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 투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글쎄요. 뭐 굳이 그때를 믿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 썼던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귀담아 들을 게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간히 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주식 그 투자를 하는 그 금융 관련된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순위를 매긴 거예요. 수익률 관련해서 일주일간에 또 한 달간의 수익률에서 1등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1등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0%였던 사람이 1등이었어요. 투자를 했던 나머지 관련되는 전문 투자사들은 좀 더 마이너스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 시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단타를 이제 즐겨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버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반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 찾기가 정말 힘들고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그만하고 김준수님이네요. 형 저 토요일날 경찰 시험인데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전문가분에게 법기원 받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동방신기의 준수가 김준수 아닌가? 그죠? 동방신기의 힘까지 그런 기운까지 받아서 반드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실력 발휘 더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루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황이다. 그래서 상승장 때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있고 나서 이제쯤은 그 추세가 전환됐다, 상승장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때 느긋한 마음으로 좀 들어가시면 욕심을 조금 이게 좀 덜어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창 해서 내가 벼락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거의 다 쪽박을 차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한때 수익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나는 끝까지 존버로 외치다가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욕심 조금 더 시면 글쎄요. 요새 가상화폐 시장은 분명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부터 공부를 좀 해두시면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합격해서 댓글 꼭 남기겠습니다. 지금 김준소님은 경찰 어떤 시험 치시는 거예요? 경찰 간부 시험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찰 공무원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희 법률 로펌 사무소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억하시고 하셔서 혹시나 조사 때 만나면 커피 한 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 한번 해주시죠. 일반 순경 공채시군요. 곧 만나시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워낙에 이제 형사 로펌이다 보니까 성범죄 사건도 많고 마약 사건도 많고요. 다른 일반 형사 사건도 많아서 조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아닌 사건이 되게끔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음량을 하고요. 하늘님이 있네요.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들도 출소를 할 때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가 요새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갈 때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들도 출소할 때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재판받는 사람들부터 포함되는 건가요? 전 스토킹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7월 말에 1년 4개월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금방 질문 주신 분은 그 수험생인가요? 수험생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스토킹 그냥 피해자분이시고, 열심히 구독하는 구독자 팬이시군요. 설명드릴게요. 이 질문의 취지는 해당되는 그 법 제도의 개선이 됐을 때 새로운 시법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냐 하는 소급 입법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특히 형법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들은 당사자에게 상당히 불이익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개선일 경우에는 당연히 행위시법주의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은 금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이 중요한 거 아시죠? 시험에서 다음에 이제 정답이 나오잖아요. 다만 금방 얘기했던 전자발찌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보완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의 위험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완처분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처분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물론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바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마 이 법도 지금 입법 예고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네요. 하느님 답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후에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키엘키님이네요. 이분도 제가 잘 알죠. 뭐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기꾼 판별법이 특별히 있을까요?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 대답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약간 너무나 말을 잘해.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자기 확신범인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하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나누고 보면 자기는 절대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시간 정도 상담하고 나면 기망이 맞아요. 편취를 한 게 맞고 피해가 발생이 맞더라고요. 근데 자기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 피해자에게 이런 부분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에 해당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착오가 빠진 그 피해자가 이렇게 한 부분은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에 따른 손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지셔야 된다는 부분을 납득시키는 그 과정이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판별법, 저는 촉으로 판단하는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또 질문 또 주셨네요. 김마리님이 주셨네요. 저도 김마리 엄청 좋아했었죠. 질문이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거 많이 오던데 수사관이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없나요? 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만약 그렇게 오게 되면 의심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수사관을 사칭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이나 수사기관에서도 가능하면 직접 수사관 공간 번호를 이용해서 그 의뢰인에게, 당사자에게 전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경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당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의심은 해 보셔야 돼요.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심은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백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같은 형태까지 감안을 해서 요새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중간에 이 번호를, 실제 번호를 일반 010 번호 또는 그러니까 050으로 보면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010 번호나 아니면 실제 공간 번호로 이게 변작시키는 변작기를 중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번호 자체가 해당 수사기관의 그 번호를 칭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그 번호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얘기하는 얘기가 상식과 경험칙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돈을 옮기라고 한다, 돈을 빼라고 한다, 돈을 갖다 달라고 한다,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라면 일단 덮어두고 의심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볼까요? 장하기 님이 계시는데 존재하지 않는 주소와 이름으로 신상을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임에서 밝히는 게 법에 위배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런 존재하지 않는 주소, 이름, 그거 뭐 허구인의 이름으로 가지고서 뭔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 어떤 사기의 수단으로 사기의 어떤 일부 수단으로서 만약에 활용된다고 하면 그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만 지금 뭐 문의 주신 내용 자체만 갖고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또 볼까요? BKG님, 하늘님 이미 재판이 끝나셨다고요? 예. 그러면 이미 재판이 끝났으면 적용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보통 소급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는 들어갈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BKG님 보시면 또 질문 주셨네요. BKG? BK? 오늘 모 업체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조금 이상해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짝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에서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또한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고 우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정품과 짝퉁은 그 거래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속였다 하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시고요. 이게 사기 기망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할부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일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4일이었던가요?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관련 법률을 이용해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당연히 본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하늘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훨씬 더 감사하죠. 예.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러면 제가 더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저도 유튜브가 아니다 보니까 방송 켜기 직전까지도 상담하고 뭐 답변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 정신 없는 중에 방송을 하다 보니 지금 막 경황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밤새서 막 밤새고 나서 그 다음날 뭐 다시 시험 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하늘님, 이거는 변호사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마리님 있네요. 자, 김마리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면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습니다. 예,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변론 요지서나 이런 부분에 누가 출석했다라는 사실 부분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구체적 특정이 될 만큼의 어떤 신상 정보가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전혀 기록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네, BKG님 알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JJ님 오셨네. JJ님도 제가 그때 지난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인데 그 뒤에 이분의 정체를 제가 알았죠. 여튼 반갑습니다. 그 대마를 하다가 디톡스 약품을 쓰면 진짜 검사에서 안 나오나요? 이게 마치 약간 대마 사건을 많이 해보는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안 나오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물론 이런 대마 관련되는, 대마뿐만 아니고요, 마약 관련해서는 그렇게 워낙에 낭설이 많아요. 낭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많은 의뢰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친구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서 실제, 그러니까 디톡스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디톡스에 들어갈 테니 변호사님께서는 최대한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뭐 염색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탈색도 하고 디톡스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걸린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워낙에 이게 정밀 감식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디톡스를 하고도 걸리는 케이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이게 신뢰를 하시는 것도 적절치는 못하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 지금 반드시 디톡스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번에 이게 무혐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볼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글쎄요, 이게 뭐 마약 사건 많이 해보는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제재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김마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태국 의상에 마약을 숨겨서 이게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케이스도 많고 머리에 이제 머리에 마약을 숨겨갖고 오다가 적발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몸 신체 안에 마약을 막 넣어가지고 다시 뭐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요. 신체 안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실제 신체 장기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오다가 그 내부에 있는 그 내부 장기 안에 있는 그 마약 봉지가 터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워낙에 많죠. 네. 아마도 아마도 마약을 통해서 얻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마약 판매 조직에서는 일단은 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쵸. 동키 엘키님이 이게 또 질문 주셨네요. 혹시 넷플릭스 모범 가족으로 보시나요? 주인공이 만약 경찰에 걸린다면 선처는 불가능한가요? 그 내용 알죠? 모범 가족. 아마 교수 신분의 남자가 어쩌다 보니까 그 마약 조직에게 연루가 돼서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그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그 가족을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렇고 가족도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선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법상에는 여러분 강제된 행위라 그래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들이면 책임 무능력에 따른 뭐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끔 가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 본 경우는 그 차원에 넘어서 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개입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통해서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금방 얘기했던 그 마약 조직으로부터 그 협박을 받고 하는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면 선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약 운반체 같은 경우는 단순 투약 구매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재질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나와요. 그때 이 같은 요소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충분히 뭐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뭐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다음 대강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강님. 네. 지금 벌써 6시 25분이네요.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얘기 할까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최근에는 저는 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좀 축 처지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더위 때문일까요? 여러분들도 뭐 하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건강을 해치면 만구 헛방이야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본인 하시는 일 집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덕질이 최고다. 덕질요? 어떤 덕질이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나이 아이유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해 보긴 하더라고요. 가오다시님 있네요. 변호사님, 원나잇이 범죄인가요? 라는 의미인가요? 원나잇이 범죄인가요? 예. 범죄인가요? 원나잇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네요. 근데 범죄는 아닌데, 원나잇을 통해서 범죄가 되는 케이스는 많아요. 왜냐면,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날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대응이나 주량, 주사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갖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자칫 오해에서 빚어지는 형태가 많아요. 예컨대 촬영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컨대 성관계를 하다가 그 사람 엉덩이를 쳤어. 그 사람 좋아하는 줄 알고 등등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자칫 상대방의 신고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원나잇 자체는 문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대강님이 종부세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저도 종부세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대강님도 욕심이 많아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욕심 부리면, 여러분 망해요. 적절하게, 제가 딱 보니까, 주변에서 돈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적정 시점에 익절하고 적정 시점에 손절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기계처럼. 예컨대 플러스 5% 이익 났다 그러면 익절, 마이너스 5% 그러면 손절. 이걸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추세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시면 그게 쌓이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고서 이걸 익절 구간, 마이너스 이 구간을 뭐 설정해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네.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욕심 부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지금 몇 사람이야? 점점 이렇게 줄긴 했는데, 다음에 또 뭐 오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제 법률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더 뭐 궁금한 어떤 상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 좀 갖고 계시다가 적정 시점에 이렇게 던져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누구야? KWS님, 네. 안녕하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네, 다음 라이브 아마 다음 주 목요일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리 제가 사전 공지할 테니까, 네, 그때 또 뵙도록 하죠.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